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이 조금 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5월은 5월이죠. 완연한 초록이 물들어가는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도 느끼지만 5월은 자연의 소중함을 또 느끼게 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서울 환경영화제가 곧 개막합니다. 오늘 서울 환경영화제 이야기합니다. 설경숙 서울 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 환경영화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서울 환경영화제는 올해 12번째를 맡고 있는 환경영화제인데요. 네. 일단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환경 관련 영화들을 상영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제를 이 영화라는 대중적인 예술 매체를 통해서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뒤에 저희가 자세한 일정을 알려드리겠지만 5월 7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서울 환경영화제가 개막을 합니다. 올해로 벌써 12회째를 맞는군요. 올해 특별히 영화제가 이전의 영화제와 좀 달라진 점, 특별히 좀 주안점을 두는 점이 있습니까? 예, 먼저 이제 전반적인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네. 올해 갑자기 나타난 변화는 아닌데 이 환경 영화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환경 영화라고 하면은 좀 정보 전달이 주가 되고 교육적인 성격이 있다는 그런 선입견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좀 더 모든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환경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제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정보를 어떻게 더 이제 영화적으로 작품성 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달하느냐에 이제 중점을 맞춘 그런 이제 환경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제 관심과 변화를 반영하는 이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이제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중점을 둔 프로그램은 이제 현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포커스라는 이제 섹션으로 묶어서 그 주제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이제 담론을 끌어내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네. 올해 주제는 대한 공동체랑 농사 이 두 가지 주제를 이 포커스라는 섹션에서 이제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포커스의 또 다른 사회라는 섹션은 이제 이런 대한 공동체 운동에 대한 역사라던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운동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상영이 되고요. 또 다시 보는 농사라는 섹션에서 또 이제 지금 도시 사람들이 뭐 귀농 귀촌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농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어떻게 지금 현대 생활에서 이제 농사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영화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섹션들입니다. 또 이제 이런 주제를 또 그린 토크라는 이제 그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상영 영화 감독님과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일단 교육이나 혹은 이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어야죠.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요. 대중 친화적으로 이제 영화제나 영화의 작품들이 좀 최근에 경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대한 공동체와 다시 보는 농사 이런 것들이 큰 주제이군요. 앞서 그 서울 환경영화제가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셨는데요. 올해 출품되는 작품은 몇 편 정도 됩니까? 예, 출품작 수가 이제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166편의 영화가 출품이 됐고요. 예, 그 1166편의 영화 중에서 최종적으로 47개국에서 113편의 영화가 선정이 돼서 상영이 됩니다. 일단 편수에서도 늘고 참가국 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나 이제 장르 면에서 굉장히 훨씬 다양해진 환경 영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영화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 영화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벌써 12회째를 올해로 해가시고요. 참여하는 그 나라나 작품 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제적인 수준까지 오셨군요. 오늘 이 환경영화제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 설경숙 영화제 프로그래머이세요. 영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설경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화제에서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시나요? 네.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이제 영화제 전반적인 주제와 그에 맞는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는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선정하고 어떤 게스트 이제 감독이나 그 영화계 인사들을 이제 초청하는 그런 업무가 이제 가장 주요한 업무고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해외나 국내외 영화제
와 이제 또 영화계 인사들과 이제 교류를 통해서 이제 영화제 그런 발판을 이제 다져가는 그런 것도 프로그래머의 몫입니다. 네, 영화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뭐 모두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죠. 영화로 얘기하면 감독과 비슷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얘기하면 프로듀서처럼 이렇게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시는군요. 프로그래머가.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영화제 방향성과 함께 작품 선정 이런 것들도 다른 분들과 함께 하셨을 텐데 앞서 1000여 점이 넘는 작품이 나왔고요. 그 가운데 113편이 이번에 선정되는데 작품 선정하시면서 어떤 기준을 좀 두셨습니까? 예, 일단 뭐 환경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영화제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더 이제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화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영화로서 작품성을 또 놓치지 않는 그런 두 가지를 겸비한 작품들을 선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이슈를 다루고 있거나 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서 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제 환경 문제를 다르게 또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의 환경 문제들도 이제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화제를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작품들이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좀 많이 올라갔음을 느끼세요? 아니면 외국 작품들이 타고 오고 이런 거에 보면 아직 우리는 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느낌을 느끼세요? 어느 쪽이세요? 예전에 비하면 이제 서울환경영화제가 초기 시작됐을 때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관심이 높아졌고, 일단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정책이나 이제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 환경영화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영화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영화제의 얼굴이면서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 어느 영화제이든지 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서울 환경영화제 개막 작품은 어떤 겁니까? 네, 올해 개막작은 사랑의 리우라는 브라질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도시 사랑 시리즈, 그러니까 사랑의 뉴욕, 사랑의 파리라는 전작이 있었고 그 시리즈의 3번째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11명의 감독들이 만든 이제 11개 옴니버스 영화가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독으로는 임상수 감독님이 참여를 하셨고, 그 외에 파울로 소렌티노, 길레르모 아리아가 뭐 이런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11분의 감독들이 같이 참여한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예요. 그래서 일단 이 리우를 배경으로 이제 여러 인물들이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이런 여러 감정들이 나오면서 그 감정의 움직임에 이 리우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이런 이제 도시 풍경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보여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개막작이니만큼 무거운 환경 이슈를 다루는 영화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그냥 보고 일단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이제 골라봤고요. 또 특히 올해는 중남미 환경 영화 특별전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 이제 중남미 지역 이제 리우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또 이 특별전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그 사랑의 리우라는 영화가 잠깐 나갔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가보고 싶은 나라 가운데 남미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이제 브라질 그 리우데자네이루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주로 브라질이나 남미 쪽 배경이 많이 되는 거죠. 리우가 배경이 되는 거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좀 왔는데 드네요. 개막작이었고요. 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늘 어리석은 질문을 또 하면 그중에 좀 봐야 될 추천작이 뭐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 단위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도 좀 알려주세요. 먼저 국제환경영화 경선 경쟁 부문인 그 부문에서 상영되는 프릭아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제 중에서 이런 대한 공동체 운동의 시초를 다룬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인데요. 네. 일단 그 1900년대에 일어난 그 대한 공동체 운동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기한 내용을 이제 접하실 수 있고, 이 영화의 형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시각적으로 독특한 그런 형식을 실험한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 경선 부문에 출품된 한국 작품으로 이제 오민욱 감독의 범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이제 개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감독님이신데, 이 감독님이 이제 또 만드신 이제 범전이라는 작품도 이제 영화 팬이라면은 한번 이제 챙겨 보실 만한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고요. 그 외에 이제 온 가족이 보실 수 있는 작품이 그린 파노라마 부문의 가스톤의 부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요리 프로그램 보시는 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페루의 국민 요리사예요, 이 가스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요리사의 요리하는 모습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시는 가운데 이 먹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이 요리사가 자기의 철학을 얘기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 대 자동차라는 영화도 좀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이슈를 다룬 영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도시에 차가 다니는 길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차 대신 자전거를 많이 탄다면 우리 삶이 또 이제 전체 지구가 네. 얼마나 더 이제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이 이제 네.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는 이제 언트 일다, 그리고 레몬과 오렌지의 사랑,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이제 레몬과 오렌지의 사랑 같은 경우에 이제 뮤지컬로 진행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애니메이션인데, 그것을 보는 가운데 이제 어른들도 이제 그 안에 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제 또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몇 작품만 소개를 해주셨는데도 이야기 들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이라는 얘기가 여러 분야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요리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렇죠. 대중교통, 자연 환경,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제가 12회까지 이어오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주제가 다소 좀 무겁고 교육적인 이런 주제가 되기 때문에 힘드신 점도 있었을 텐데, 이제 올해가 이제 12회째죠. 그러니까 네. 지난해까지 11회째를 이어오면서 좀 힘들었던 점, 그리고 또 그동안의 이런 성과를 평가 좀 해주시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교육적이고, 이제 환경은 무거운 주제다라는 인식을 없애는 것이 이제 영화제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이제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이제 영화라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을 통해서 다가가려고 한 것이 이 영화제 설립 취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이제 처음부터 가장 어렵고 힘든 숙제였는데, 그간에 이제 전에 많은 프로그래머 분들이 거쳐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지속적인 노력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그런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환경영화제가 초반에는 영화를 보시는 순 관객 수가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영화제로 출발을 했는데 9회를 넘어서면서 10,000명 관객을 돌파했고,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야외 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포함해서 영화제를 참가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만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큰 영화제로 성장을 해서 이제 즐거운 영화제다라는 이제 인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또 이제 좋은 작품들도 더 많이 출품이 되고 이제 그렇게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영화들이 일단 많이 올라와 있고, 영화를 통해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영화제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관객 참여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환경영화제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좀 독특한 아이디어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런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영화제라서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의 앞 광장에서 영화제 기간 내내 그런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천인의 책상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은 일회용 컵,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고 일회용 컵을 이제 버리면 또 쓰레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컵을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화분으로 만들어 드리는 식물을 심어서 이제 그런 천인의 책상 정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그린 디자이너로 불리는 이제 윤호섭 교수님이
이제 티셔츠를 가지고 오면은 친환경 염료를 이용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네. 그런 이제 친환경 티셔츠 그리기, 뭐 이제 가방이나 티셔츠를 가지고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햇빛을 모아서 그 햇빛에서 얻은 에너지로 영화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제 영화관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햇빛 에너지로 상영하는 네. 영화를 즐기실 수 있는. 본 영화는 아니고 이렇게 네. 참여 프로그램으로 그런 소규모 영화관을 네. 만드셨다는 거죠? 네네. 그 역사박물관 광장에서 네네. 그런 이제 자동차에 설치된 조그만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예, 굉장히 풍성한 행사가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서울환경영화제 앞서 이제 5월 7일 날 개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정하고요. 또 주요 장소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 5월 7일 날 개막해서 5월 14일까지 일주일간 계속되고요. 네. 광화문에 있는 시네큐브 광화문 그리고 인디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이 세 에코 트라이앵글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네. 예,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민청에 있는 바스라콜 이렇게 네 군데에서 영화제가 열립니다. 네. 환경영화제는 자동차 타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좀 걷거나 네,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곳에서 영화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개최가 되는 거죠? 네네, 네 군데에서 모두 계속 상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113편이었습니까? 100편이 넘는 영화를 일반 관객들은 다 보신다는 건 불가능할 거고요. 네. 대략 이렇게 좀 영화제를 잘 즐길 수 있는 팁. 개막할 때는 이런 행사를 좀 즐기시고요. 영화는 이런 것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화제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일단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네. 뭐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시는 게 가장 예,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그래서 관심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또 이제 그런 것을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환경 이슈별로 그리고 뭐 영화 팬들이 또 즐기실 수 있는 영화 따로 있으니까 네. 그런 영화들을 이제 자기 관심에 맞게 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켓은 영화별로 이렇게 하나씩 구매를 하게 돼 있나요? 혹은 뭐 티켓을 구입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여러 개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한 영화당 이제 하나의 티켓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네네. 혹시 이제 가족이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제를 즐기시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오시면은 이게 굉장히 대폭 할인이 된 간격으로 예. 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5월에 네.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그렇군요. 예. 자, 서울 환경영화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올해 이제 12회째인데요. 서울 환경영화제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아신 분들 또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고자 하는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대로 또 아니면 이제 영화 팬들은 또 영화 팬 나름대로 그리고 또 이 5월이니까 이 봄날에 가족과 함께 즐기실 그런 이벤트를 찾으시는 분들 모두 그것에 맞는 또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즐겁게 즐기시는 가운데서 또 우리 삶이 어때야 하는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서울 환경영화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12회째고요. 일정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영화제가 진행되고요. 서울 시민청, 시민청은 뭐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스라콜이라는 데가 있군요.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도 펼쳐지고요. 시네큐브, 인디스페이스 네 곳에서 영화와 또 관련 행사들이 펼쳐지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또 환경과 관련된 또 영화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경숙 서울 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와 함께 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